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운 사회 내용을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단원 2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도 소단원 1단원 인권을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이 인권은 나이, 성별, 종교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누구나 어떤 세계의 여러 사람들일지라도 다 가지는 것이 이 인권입니다. 이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영역을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노력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요, 허균 하면 떠올라야겠죠? 맞습니다. 허균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수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제라는 이 제도 속에서 한계를 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홍길동은 의적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들을 또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허균은 이 이야기를 왜 지었을까요? 맞아요. 신분제를 비판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허균에 이어서 여러분 친근하게 알 것 같은 이름인데요. 방정환 선생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벌써 많이 지났지만 10일가량 지났지만 여러분의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 어린이날을 제정한 인물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요, 아이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린 사람도 나이가 어린 사람일 뿐이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라는 것을 공표했던 인물이에요. 어린이날도 제정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잡지도 발행을 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에 힘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박두성입니다. 훈민정음은 맹인들,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 훈민정음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책을 만들어낸 발간한 인물이 바로 박두성 씨입니다. 공부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실하게 해주었던 인물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은 시집을 발간하는데 이 시집 발간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인물이고 여성의 인권을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많은 인물들이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에멀라인 팽크허스트입니다. 에멀라인 팽크허스트는 여성들이 이 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여성분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남자만 선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라는 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에멀라인 팽크허스트는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하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정권을 위해 싸웠던 에멀라인 팽크허스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효재 씨는요, 여성이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성 단체를 세웠던 인물이기도 해요. 이효재 씨입니다. 자, 7번째. 전태일 씨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공업사회로 진출을 하면서 정말 급속한 성장을 이룰 때 많은 여공들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보수나 아니면 정당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것의 부당함을 몸소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분도 있었죠. 이 여성분은 흑인의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이제 제도 방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첫 번째는요, 삼복제도입니다. 삼복제도란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냐면 사형수들이에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사형제를 통해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3번의 기회는 주자. 자기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삼복제도였고요. 두 번째는 신문고입니다. 신문고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임금님에게 바로 알리고 싶어 할 때 대궐 밖에 있는 북을 두드림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어요. 세 번째는 출산휴가입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도 여자건 남자건 출산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출산하는 와이프의 남편이건 모두 다 출산휴가를 갖게 해줘서 조금 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휴가를 허락해주는 제도였고요. 마지막 4번은 활인서입니다. 활인서란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병원 진료를 못 받잖아요.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를 봐주고 또 다친 곳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활인서입니다. 오늘은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